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준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1조 행정자치국 2022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행정자치국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섬김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소통과 공감이 자치행정 구현 그리고 다양한 교육, 청소년 지원체계의 확립과 양성과 기록물 수집, 전시회 등 시민들의 삶을 기록화하는 기록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조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군소음 보상, 감염병 예방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준 인력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에는 민선 8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자체교육과 상시 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문서 작성, 대학원 교육비 지원 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점수 인상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직장 동호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공직자 교육 등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 상담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등 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조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추진입니다. 올해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공무원노조가 통합이 되어 우리 시에는 1개의 공무원노조와 3개의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 및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정기적인 협상 외에도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운영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인정감을 갖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조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평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시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에 힘써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입니다.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공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실시는 지난해까지는 7개 면동이 실시했으며 올해는 새로이 4개 읍동이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조기 안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사항별로 계획 일정에 맞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97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어 총 129건의 35억 원의 주민제안사업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3억 원의 운영 규모 내에서 제안자와의 소통과 부서 검토를 활성화하여 접수된 240건의 사업 중 내실 있는 주민 제안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예비군 육성 지원에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험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고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시안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각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미군 봉사단위 활동을 확대하고 기업 봉사단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 확산을 위해 아파트 봉사단을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활동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생이 안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속 추진,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 중, 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평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진로 진학 박람회,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1대1 진로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 대비한 대학 입시 박람회와 설명회,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지원 사업 추진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개선을 통해 권역별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및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총 26개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에 대한 오류 및 공무원 보수의 누락 및 중복 집행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업무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 실무 책자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회계 직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발주 계획 및 계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의 적극 추진으로 하도급자 보호에 힘쓰고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팽성 서부 다목적 회관이 외벽 등을 보수하고 구 신장일동사무소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 공유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용도 폐지와 대부, 매각을 통하여 세입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청사 주차장을 55면 증설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힘쓰고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고정형 50개소와 이동형 10개소 등 총 60개소이며 이동형 10개소는 상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정형 50개소의 설치는 5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설치 완료 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 친화적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와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고 시정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시 대표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통합하고 부속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으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전 예방 중심의 정보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와 침해 사고에 대비하여 인터넷 보안 취약점 점검과 행정 업무용 단말기 점검, 용역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 보안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웹 해킹과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정보 보안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입니다. 평택 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객관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수행사 선정, 조사 항목 확정 등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수립이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중심이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 접점부서 담당 직원의 자가 진단과 힐링 교육, 민원응대 평가, 타 우수기관이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단축 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 및 포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사무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간편 여권 서비스 적극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등기 우편 교부 시 조폐공사의 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를 2020년 6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여 센터장 포함 24명의 상담 인력이 신속, 정확, 친절한 전화민원 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보건소 코로나19 상담 대표 전화를 민원 콜센터로 전환하여 코로나19 관련 문의에 응대하였으며 부서 ARS 대표 번호를 흡수하여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1차 상담을 도맡아 부서 내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만 이상 우수시군 민원 콜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시에 맞는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 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 DB 데이터베이스 정비,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안부 전화 서비스 및 영상을 이용한 상담 기능 추가 등 다양한 상담 방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콜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 불편 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및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보수가 필요한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 SOS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읍면동 및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 CCTV 92개소와 도로 방범 CCTV 10개소를 설치하여 사전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설치 추진입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사항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20개소를 지난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시운전 및 현수막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8월부터는 정상 가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정에는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생활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과를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과는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기록관리 체계에서 3쪽에 보면 평택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거를 22년 하반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시민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 참여 예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업체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 기록물 수집이나 또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일반 교육, 2차는 일반 그 1차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실제 그런 어떤 책자까지 완성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심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전시회와 이제 시민 기록물에 대한 콘텐츠 확산 이런 부분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록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민 기록물 수집할 때는 그 기증을 받습니다. 예,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료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다. 또 콘텐츠 생산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록물의 내용은 뭐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공공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나머지 우리 시입 전반에 있어서 기록해야 되고 남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두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시민기록물은 이제 공공기록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록들. 알아요. 다른데 그 기록물까지도 이제 기록을 저장해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공동 맞습니다. 말고도 우리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그 사적인 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평택시만에 남겨야 될 기록물들을 남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 부분이고요. 전부 다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증을 받거나 또는 이런 지금 아카이브 구축을 마련해서 시민 기록가를 양성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이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공기록물 이외에 지금 시민 기록물,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사라든지 마을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는 관리되고 그게 또 재생산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록가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 기록물로 좀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원에서 기록물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시민에서 기록가를 양성을 해서 한다는데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할 만한 것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기증 받을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선행해서 이런 그 시민 기록가 양성을 하고 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 시군을 보면 네. 상당히 그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사라져가는 마을이라든지 네. 이런 그런 기록을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 그렇죠. 유사합니다만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하겠는데 그것이 정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과 기증 받을 만한 부분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걸 저는 물어보는 거고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오히려 정말 기록하고 기증을 받아야 될 부분들한테 오히려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산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관리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보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게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네. 초기 단계라서 아직 진행을 하지는 않은 단계고요. 네. 현재 이제 기록과 그 양성교육과정생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민기록물은 이제 2020년하고 21년에도 사진 위주로 네. 일부 수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저희가 서고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고 사진 외에 뭐 어떤 지면을 통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또 CD를 통한 뭐 그런 것도 이제 예전 같은 방법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다 염려하셔서 하실 것 같은데 글쎄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박물관도 만들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하는데 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쪽에 오히려 밀어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주민들도 좋지만 이거는 전문가가 보는 안목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보는 안목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계획을 하셨나. 예, 의원 거예요.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전에 기록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코칭을 하고 이제 끌어주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또 사라져가는 거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을 본다면 그것도 큰 소득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또,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유의하셔서 세심하게 좀 네, 챙기겠습니다. 세심하게 참으시고요. 네, 주문.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데 기록가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진을 모으고 사료를 모으고 자료를 모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모아서 어떤 제출을 하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료를 모으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네. 개인에 대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록하는 방법을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어떻게 남기고 그걸 어떻게 완성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아니, 과장님이 교육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를 양성 과정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 그분들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기록 예. 자기의 뭐 개인 기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을에 대한 어떤 기록을 또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 기록이 가장 예.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역사적 자료나 이런 걸 남기는 거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저희 지금 사업계획 안에 시민 기록가 양성이라는 뭐 결국 예산도 투입될 거고 이렇게 뭐 지원이 되겠죠. 근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시민 기록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올라와 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거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그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네. 위원장이 그 네. 일반인들은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 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서 개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만들어서 그걸 그러면 제가 집대성하는 이렇게 과정까지 제가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시민 기록가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상은 뭐죠?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 뭐 네. 사진이라든지 일기도 있을 거고 네,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기록에 대한 어떤 결과물 예를 작성까지 들면- 이끌어낼 예를 겁니다. 들면 김혜영 의원님께서 삶을 계속 정리를 하고 지금 시의원을 하고 계시고 재선 시의원으로의 삶에 대한 걸 기록하고 사진이나 어떤 본인이 계속 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그거를 기록하는 남기는 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냐면은 이 문구대로면 시민 기록가들이 우리 평택의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상들 이걸 남기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본인의 이야기를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위원장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네. 뭐 시민 기록가 양성이 이제 네. 아직 그 평택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양성 네, 과정 네. 참여 예산으로 이제 예산이 네, 반영이 돼서 이제 네. 시행하는 거지만은 네. 우선 이분들이 어떻게 뭐 네. 이 기록물을 남기고 보존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네. 우선 나부터 내 거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는 과정 아니면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전문성이 이제 네. 이제 습득을 하고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시작이 내 거가 될 수가 있고 내 마을이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 내 거부터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말에 좀 이게 시작점이 어디가 될지 이제 왜냐하면 모른다 이런 그거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내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 거를 우리가 시민 기록가라고 할 건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내 단체 이야기를, 아니면 평택 전체 이야기를, 혹은 네. 평택의 과거에 대한 거를 찾기 시작하는 일들을 할 건지, 이분들이 지금대로면 현재의 이야기를 미래에 볼 수 있게, 미래에서 과거가 되는 일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볼 때 시민 기록가, 우리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잊혀져가는 마을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또 많은 자료들을 뭐 이렇게 모으고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는 건지, 우리 마을에 대한, 나에 대한 과거도 가고, 더 나아가면 우리 마을에 대한, 우리 단체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개인으로 시작은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기가 속한 단체의 기록, 네. 아니면 자기 또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 언론이 됐든 뭐 사회 단체가 됐건 거기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서 기록 문화를 좀 크게 키워나갈 근데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나가면 박물관 사업하고 이것과 문화원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컨트롤 타워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뿌린다? 이게 맞는 건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그런 어떤, 만약에 뭐 그게 대표적인 단체가 문화원이다 그러면 문화원 쪽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게 맞고, 혹은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으로 정리가 되어지든지, 이렇게 가야 그 시민기록가를 양성해서 결국에는 이게 하는 일이 문화원하고 중복되어지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같이 좀 앞으로 논의 좀 해보고요.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방향을 어떻게 갈지는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유정아 추가 질문. 예.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이 평택시 시민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그 조례도 저희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택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물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 계획에 넣으셨고, 이거에 관련된 그 상위 법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그 자료를 조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서 민간 기록물에 관한 이미 사업이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현황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사업이라던가 이 법규에 관련된 이 법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례 발의됐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규칙 제정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례는 지금 증평군이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시민기록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예. 궁금한 게 많으십니다. 다들 이제 이종원 의원님 추가 질문까지 하고 좀. 예.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자치행정분과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심의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님하고 정일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이 시민기록가 양성을 하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어떻게 이제 분명히 그 안에서 민간 영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나중에 평택 박물관이나 평택 아카이브에 기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돼서 시민 기록가 양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나요? 일반적으로 박물관 자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 기준으로 봤을 때 5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저희 기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일제 강점기 이전 자료들은 박물관 자료로 좀 보지 않아야 될까 싶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은 꼭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의할 때도 이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심의를 했었던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양성을 했을 때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평택시하고 이 부분들을 공적인 영역과 민간에서 얻은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개인 기록물부터 얘기를 하셨겠죠. 뭐 그거는 예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점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우선 연습을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제가 최초에도 말했듯이 우리 시민이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은 틀리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그게 보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찮은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해서 정말 소중한 거를 발굴해낸다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진짜 큰 효과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예산을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제가 첫째는 의문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오히려 전문가에게 더 쏟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했던 건 두 번째예요. 그것이 어떤가 옳은가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는데 그거에 따른 또 그것이 나왔을 때 보존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많은 예를 들어 자료들을 다 어디다 보관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기록물을 공적인 기록물도 사실은 몇 년이면 폐기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정말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개인이건 공적이건 그랬을 때 이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그 어떤 양인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디다 보관을 할 거냐 그런 대안은 있냐 그거를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렇죠? 과연 이분들을 근데 이게 주민 참여 아까 뒤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에서 참여해서 나온 프로테이스 한 40%가 실행됐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나중에 이제 달라고를 참여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좋은 예산으로 해서 해보는 건 좋지만 뭐 위원회에서 통과도 됐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어쨌든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우리는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전문가적 입장하고 그거를 거쳐서 공부를 해서 할 입장은 아니에요. 민속항인이 이런 분들 굉장히 공부를 오래 했어도 그거를 보는 눈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추후해도 결과물을 보고 해도 될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의해서 세심하게 챙기고요. 네. 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의원님들 또 초빙할 자리를 만들어서 또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료가 찾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 정원이 각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번은 없나요? 정원은 지금 이제 부서별로는 전부 배정이 돼 있고요. 네. 불합리하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과는 인원 충원을 더 하고자 하는데도 어려운 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 사실은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사실 인력 증원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저희 전체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복지과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과가 있어요. 근데 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노인과 따로 장애인과 따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건의도 계속 받아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분과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점을 딱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희가 그 금년에 그 충원 그 증원 그 승인받은 부분은 9월 의회 때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릴 계획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과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안을 좀 마련해서 올해 말 정기의회에 한번 건의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토한다는 거는 언제 검토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한과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검토하다가 세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여기 보면은 제가 4년을 쉬다 와서 모르지만 더 좋은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도 받는 면도 있고 또 그만큼의 우리가 후생 복지를 좀 증진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관리를 98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8명 이게 1년치인가요? 작년도? 이건 상반기 그 실적이고요. 네. 예, 하반기에도 이제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저 목표로 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소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와서 해주시나요? 요거는 그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예, 하면. 신청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두 분이 만나시는 상담사하고 만나서 네. 그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나요? 지금 50명 저희가 목표하는데요. 거의 네. 50명 꽉 차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직업을 계속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고 있는데 지원이에요? 그 본인들이 대학원 가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최대 그 학기당 200만 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학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상한선이 진행하고 200만 있습니다. 원. 예, 예. 네. 어려운 가운데 또 대학원을 가시면 평택시 발전호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계절 휴양소는 우리 평택시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사계절 휴양소는 몇 군데라기보다는 그 이지웰에 들어가 있는 저희 그 법인콘도 이외에 네. 이지웰에서 그 예약할 수 있는 그 휴양시설, 그 네. 휴양시설은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예. 콘도 빼고 그 이지혜를 이용했을 때 지원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공직자 여러분 힘드실 때 좀 힐링해서 와서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에는 각별히 잘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상담 쪽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11페이지 주민 예산이 주체적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 예산의 공모를 받았고 거기서 접수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저희 그 자원봉사 분야 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 기대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동네 자원봉사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경로당 가서 이제 어르신들 말벗 청소해드리기 또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봉사스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는 어떤 거예요? 그 학교별로 이제 명칭은 이제 제가 그거는 일일이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네. 학교별로 그 자원봉사 동아리가 또 이제 그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아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세히 모르시나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동네에 그러게 알겠고요. 예.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가 아이들 봉사 그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봉사하면은 이제 봉사 시간이 지금 네. 기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예. 이게 이제 다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동아리를 해서 우리가 요즘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에 대한 교육을 간다고 그랬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봉사 내용도 보면 일률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에 대한 인식과 정말 어떤 걸 봉사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교육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예전부터 늘 해오던 뭐 가서 휴지 줍기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그 선에서 계속 이걸 봉사라고만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줄게. 이게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이제 요새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네. 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공예 활동하는 그 공예 활동 네.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또 배부해드리는 그런 그 사업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지금 다양하고 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의 의견을 네. 네.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아이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우리 미래를 확정짓는 봉사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의 봉사가 아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의식으로 이 봉사를 펼치고 또 그거를 미래에도 정말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 또는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단지 그날 뭐 청소 좀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점수에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 뭐 어디든지 막 해서 이 없는 쓰레기 그냥 어떻게든 주워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한 알겠습니다. 시간을 해도 점수는 더블로 줄 수 있지만 휴지 줍는 걸로 인해서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좋은 미래적인 그 발편을 한다. 그럼 오히려 그게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보이는 가시적인 점수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봉사센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의원님 말씀 잘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학과의 협력 조례를 이제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네. 네. 그럼 무엇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몰라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관내 대학 중에서 이제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재정이 지원이 이렇게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시하고 네. 이제 어떤 협력을 통해서 네.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와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시민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지금 접수를 받은 상태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통해서 그 협력 사업 심사를 9월 달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뭐 대학 살리기 위한 대학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직설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네. 저는 나쁜 의도에서는 아니에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력해서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상생하자 그런 의미로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죠. 근데 우리 평택에 있는 대학이 명문대학이 좋고 거기에 잘리지 않는 대학이면 더더욱 좋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자극적으로 해서 그런 우리한테 협력을 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에 네. 있을 때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뭐에 난 뜻을 잘 모르겠어요. 뭐를 협력하자는 건지? 뭐 일종의 이제 교육도 이제 서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도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충분히 하고 주로 있는데 거기서 담당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 나쁜 뜻으로는 절대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협력해서 잘하고 우리 평택시에 있는 관내 대학을 지키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대학이 더 자립해서 잘 서서 유명한 대학이 돼서 서로 오려고 하는 대학은 돼야 되지 않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하지 말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네. 그것이 기본이 출발된 상태에서 정말 대학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고 평택시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제안을 네.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되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대학협력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매년 한 300억 이상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369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69억.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초중고나 뭐 유치원이나 우리 평택의 주소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아이들이 다 진학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네, 네. 99.9%가 평택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인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제 초중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뭐 같이 협력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대학들의 평택 시민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돕는 일, 같이 상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원래 지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부 부처가 교육부에서 직접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지금은 그 지자체 저희는 수도권이기는 한데 이제 네. 충청도나 이런 지자체 쪽에서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대학 4년을 입학을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죠?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알 겁니다. 지금 그죠? 뭐 어렵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단체 영역이라는 게 있고 광역단체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부의 영역이 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뭐 그 전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기초단체의 영역인가?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좀. 그런데 넘어갔을 때에는 내가 일시적으로 넘어갔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쪽 넘어가서 계속 있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균형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아직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을 아까 처음에 근데 말씀하실 때 대학이 예산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울 때. 사업비를 물론 이제 어떤 적정한 그 사업을 예. 발굴해서 제안하면 네. 이제 공모를 통해서 네네. 사업비를 지원을 예. 하는 거는 맞고요. 이제 사업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뭐 어떤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네. 어떤 그런 사항으로 다 네.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돼요. 네네. 뭐 필요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이런 대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선을 너무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만약에 대학이 지금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겪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사실은요. 뭐 시립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 대학을 뭐 어떻게 예. 살리거나 뭐 그런 제가 취지는 제가 전혀 드리는 아닙니다. 우려의 말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나쁜 취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히 기초단체의 영역을 지키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네, 학교 이제 대학 이 예산 지원함에 있어서 일단 그 이제 대학 협력 위원회를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네. 구성하는데 구성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우선 지원 범위를 그 지역민 우리 이제 시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 교육이라든가 이제 네. 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우리 이제 시민을 뭐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 뭐 이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협력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할 때도 그러한 기본 방향과 그런 것들을 취지를 알려서 선정돼서 시민들의 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